지금까지 종합된 정보들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새롭다 싶은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하 반갑습니다. 기술지원TV의 기술지원입니다.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가 되면 드디어 새로운 아이폰과 애플워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될 아이폰과 애플워치는 어떻게 나올지 애플과 관련해서 가장 좀 신뢰할 만한 애널리스트인 밍치고의 분석과 그리고 기사들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대하는 기능 중에 하나죠. 바로 120Hz 디스플레이가 새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삼성, 그러니까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S20 시리즈부터 적용하고 있던 기술이었는데 좀 살짝 아이폰에서는 늦어진 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더 파고들어 가다 보면은 애플은 아이패드 프로 10.5부터 이미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120Hz를 적용했었고, 그것보다 더 일찍 레이저가 자신들의 게이밍 폰을 통해서 120Hz를 적용을 했으니까 애플도 엄청나게 늦었다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살짝 그런 감도 있기는 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TPO라는 기술이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을 적용해서 좋은 점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전력을 덜 소모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5G 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좀 심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LTPO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전력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5G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배터리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LTPO 디스플레이를 이미 애플워치 4 때부터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스마트폰에 옮겨서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워치뿐만 아니라 갤럭시 노트 20부터 LTPO 기술이 적용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도 좀 약간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AOD가 적용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미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폰에서도 상용화하고 있었는데 아이폰에서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이번 아이폰 13에서는 그걸 적용해 줄지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AOD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노치가 예전보다 조금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은 지금 뭐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다, 뭐 펀치홀이다라고 해서 디스플레이의 비율을 굉장히 많이 늘려놓고 있는데 아이폰은 아직까지도 이 노치를 고집하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건 진짜로요. 자, 그래도 좀 좋은 점은 분명히 있겠죠. 특히 지금 말씀드릴 부분이 그중 하나인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적용이 되었던 이 센서 시프트 기술이 전 라인업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센서 시프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말하면 손떨방이랑 비슷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센서 자체를 이동을 시켜서 흔들림을 굉장히 낮춰주는, 그러니까 동영상 촬영 시에 굉장한 이점이 있는 기술이었는데요. 이게 프로맥스에 적용됐을 때 진짜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프로 맥스뿐만 아니라 프로, 그리고 일반 아이폰이랑 미니 라인업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확실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변경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미니라고 말씀드렸죠? 다행히도 아이폰 13 미니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아이폰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진짜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트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다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들렸던 루머에는 프로 맥스 라인업에 한해서 포트를 없앨 거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다행히 모든 라인업에 유선 포트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를 꼽자면은 애플이 발표했던 이 맥세이프가 아직까지는 더 널리 보급되지가 않았고 관련된 생태계가 많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플이 포트를 없애는 것에 있어서 좀 주저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포트는 여전히 라이트닝 포트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USB-C 채용은 없을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전작에 비해서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심카드가 들어가는 트레이 부분이 이게 로직보드에 통합이 돼서 나올 거라고 해요. 예전에는 이 심카드 부분이 따로 할당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로직보드, 그러니까 메인보드에 그대로 온보드가 되다 보니까 심카드가 차지했던 공간만큼 배터리를 늘려서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릴 거라고 합니다. 대신 그만큼 무게는 무거워질 거라고 하네요.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프로 라인업에만 탑재가 될 거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종합된 정보들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새롭다 싶은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계속해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꽤나 인상 깊은 기능이 하나 추가된다 하더라고요. 바로 위성전화 기능입니다. 위성전화,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막 친숙한 그런 전화는 아닌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주인공들이 뭐 배에서 아니면 뭐 어떤 오지에서 완전히 고립됐을 때 어떻게든 외부와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전화기가 위성 전화기죠. 이게 어떤 건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전화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기지국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과 통신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위성 전화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 대신에 위성이랑 통신을 해서 외부와의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지국이 없는 곳, 그러니까 뭐 험준한 산이라든가 그런 좀 바다 이런 곳에서도 외부랑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위성전화 기능이 이번에 새로 나올 아이폰 13에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 위성전화를 탑재하는 걸 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2년 전부터라고 하는데 그 기능이 이번에 아이폰 13에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전망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상시로 쓸 수 있다, 아니다, 긴급 상황에서, 그러니까 긴급 전화로만 사용할 수 있다, 모든 국가에서 쓸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등등 진짜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가 됐던지 간에 위성전화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건 전 개인적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넣어서 나쁠 거는 없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누군가한테는 정말 필요한 기능일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아이폰 13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아이폰 13 여러분들은 구매하실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믿거를 하실 건가요? 저는 좀 약간 발표를 보고 나서 구매를 할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좀 오랫동안 구형 아이폰을 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아이폰 13을 어떻게든 구매하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네, 잠시 동안 광고 타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대폰에서는 아이폰 13의 사전 예약을 진행합니다. 아이폰 13 사전 예약 시 할인 혜택과 더불어 애플워치 SE, 애플 아이패드 7세대, 에어팟 프로 등 고가의 프리미엄 선택형 상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이벤트로 2,000명 한정하여 25,000원 액세서리 구매 쿠폰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또한 추천식 사은품도 증정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응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 3사 가격 비교를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시중보다 좋은 가격으로 구매 가능한 국대폰에서 전문 상담원의 신속하고 친절한 응대를 받으며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79만 명의 회원수를 가진 신뢰할 만한 대형 사이트 국대폰에서 새로 나올 아이폰 13을 좋은 조건으로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을 하시더라도 초도 물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다소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셔서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광고 좀 드렸고요. 바로 콘텐츠 진행할게요. 그 외에 또 유력한 제품들을 몇 개 말씀드리면 애플워치 7이 있습니다. 애플워치 7은 이전과는 달리 각진 디자인, 그러니까 아이패드 프로를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거라고 하고요. 체온 측정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애플워치 8, 그러니까 내년에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출시될 것으로 유력한 제품 중에 아이패드 미니 6가 있는데요. 기존하고 근데 똑같은 디자인으로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력해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아이패드 에어라든가 프로랑 좀 비슷한 디자인으로 가고 USB-C 타입도 넣어주고 새로운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성비 아이패드죠. 그냥 아이패드도 이번에 9세대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한 가지 짤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나마 맛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울릴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이패드 에어랑 같은 디자인으로 나온다? 그럼 인정. 그리고 에어팟 3도 새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에어팟 3 같은 경우에는 에어팟 프로에 비해서 더 작은 케이스로 출시가 되고 디자인 자체도 에어팟 프로와 굉장히 유사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노이즈 캔슬링은 탑재가 되지 않을 거고요. 공간 음향 기술 정도만 넣어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발표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내년쯤에 새로운 아이폰 SE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좀 안 좋은 소식이 기존에 있던 디자인은 그대로 채용하고 여기에 5G랑 새로운 칩셋 정도만 추가해서 발표를 할 거라고 합니다. 이왕 좀 재활용을 할 거면은 지금 많이 남아있는 아이폰 XR의 그런 하우징을 활용해서 재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아이폰 XR을 잘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아이폰 13 출시 전에 나름 좀 유력하다 싶은
그런 루머들을 종합을 해봤는데요. 말 그대로 루머는 루머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나온다고 믿지 마시고 실제 발표 날에 아이폰이라든가 애플워치 그리고 아이패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날 이벤트를 보고 아이폰이라든가 애플워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지원TV의 기술지원이었습니다. 그럼 전자제품 모두 잘 쓰세요. 기뻐!